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찾아뵈면 좋으시죠? 예,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계셔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찐 구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섭섭지 않게 양질의 정보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제 9월 모의고사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 전날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총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한 10분 내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평 전날인데요. 사실 지금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이 구평 자체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뭐 특히 이제 구평 결과를 토대로 뭐 수시를 뭐 결정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대학 라인을 결정한다거나 요런 이제 좀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평 결과는 평가전이거든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우리가 치렀던 평가전,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치렀던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을 진출했듯이 사실 이 게임이라는 거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양과 질을 올리는 그런 과정을 보낸다면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평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시거나 뭐 이 결과가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자녀분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삶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대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마인드 세팅을 같이 얘기를 해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번 이겨내보겠다고 미리 다짐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뭐 결과는 하늘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는 수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고 수능 결과를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평 결과가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이거는 중간 과정일 뿐이지 뭔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연연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해치게끔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자존감을 잘 지켜내는 거 그리고 이후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날에 이런 마인드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중에 틀린 문제 이미 풀었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틀린 문제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사고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지를 체크해서 과목별로 A4용지 한 장 정도로 약점하고 해결책을 약간 매뉴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만약에 뭐 된다면 취약 파트에 한해서 좀 더 깊게 드릴링을 해도 되고요.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만 모아서 뭐 문제풀이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봐도 되고요. 혹은 시간이 안 된다면은 이미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뭐 이제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멘탈적으로 여러분들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겨내겠다고 다짐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그리고 잘 안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했을 때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수험생들 특성이 점수가 잘 나왔어도 자만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만약 잘 나온다면 내가 자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좀 미리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막 크게 이제 좌절하고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잘 안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자존감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내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고 있다면 그분과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희 수강생들은 제가 다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구평은 최종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을 잘 잡는 거예요. 멘탈을 잘 잡는다는 건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이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평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구평 이전의 목표와 이후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서 수능 당일날 최고의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겠죠. 근데 사실 이 자존감을 지키고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좀 두 번 풀어보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친구들이 구평을 보고 나면 바로 채점을 하려고 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바로 채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잘 나왔다. 잘 나왔을 때 그 케이스를 보더라도 뭐 찍은 게 다 맞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과정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채점을 하고 기계적으로 분석 강의를 본다? 그 당일날 뭐 해설 강의가 많이 올라오죠. 분석 강의를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원 시험이라는 건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험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 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사고 과정을 파악하고 교정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바로 분석 강의를 봐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 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로 채점을 하고 싶더라도 좀 참으시고, 분석 강의를 바로 보고 싶더라도 조금 참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음 날쯤, 당일날 해도 됩니다. 근데 다음 날쯤 다시 시간을 재고 푼 후에 채점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 2회차를 풀이하는 거죠.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1회차 풀이를 하시고 그 당일날 채점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뭐 형이나 언니, 오빠, 누나한테 부탁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1회차를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2회차를 푸신 다음에 2회차를 푸신 다음에 동시 채점을 해보시고 점수를 비교하고 내가 1회차 풀 때랑 2회차 풀 때랑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변한 점이 있는가, 혹은 내가 실제 시험장에선 이만큼 긴장을 했었는데 좀 편안하게 풀 때는 이런 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점수 차이가 이만큼 나타나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담을 하실 때 그 강사가, 선생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실제 실력은 이런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걸 보완해야 돼,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 본 점수와 2차 풀이 점수를 비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취약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폭발적인 성적 상승 구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9평 이전에는 개념 정리와 기출 분석,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경험치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양적인 공부, 양적인 공부를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질적인 공부. 사실 여러분 양적인 공부를 할 때는 성적 상승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 사고 체계가 막 변화하기보다는 그냥 공부량이 막 쌓여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사고 과정이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상승은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9평 이전이라면 남은 기간, 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 약점에 대한 문제풀이, 모의고사,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9평 점수가 뭐 잘 나오건 못 나오건 간에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점수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시험장 다녀오시고 그냥 소풍 갔다 온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수능 때까지 그리고 수능 이후엔 정식 컨설팅으로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